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벌써 실주차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강의장에서 만나기를 희망하는데 또 여건을 또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형태주의 상담입니다. 이 형태주의 상담은 아, 예, 오늘 수업은 형태주의 상담인데 이 형태주의 상담은 프리츠 펄치어에서 창안되었습니다. 이 프리츠 펄스는 독일 베를린에서 출생해서 1893년 베를린에 출생해서 의학 박사를 취득하고 1925년에 카렌 호나의 정신분석 교육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전 그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1917년에 신경과 병원 조기 생활을 하면서 1933년 남아프리카에서 정신분석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1952년에는 게스탈트 치료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1969년 게스탈트 기프트 설립을 해서 공동체 생활과 작업의 꿈 실현시켰고 1970년에는 시카고 강연 중 돌아가셨습니다. 형태주의 상담 이론은 이 펄스에 의해서 창안된 상담 및 치료, 심리 치료 방법인데 이러한 형태주의 상담은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과 인본주의 관점의 토대에 의해서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전체성이나 어떤 완성에 대해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로서의 유기체를 다루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대한 지각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특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대한 지각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태주의 상담은 경험의 즉각성,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 말보다는 행동을 강조하는 실존주의의 한 방법입니다. 펄스는 형태주의 상담에서 실존주의와 형태주의 심리학을 합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주의 상담 이론의 인간관을 살펴보면은 인간은 부분으로 이루어진 통합된 하나의 전체로서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정서, 사고, 감각, 지각의 기능은 서로 관련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인간은 이 환경과 분리해서는 이해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내 외적 자극에 의해서 어떤 반응할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간은 자신의 모든 감각, 사고, 감정, 지각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유의지라든지 잠재력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존주의의 하나의 인간관과 비슷하죠. 인간은 인식 능력, 자기 각성, 인식 능력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기에 선택한 내적, 외적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인간은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되어가는 존재다. becoming 이라는 것이죠. 되어가는 존재지 완전히 기능한 사람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 중기 상담에서 인간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은 또 과거와 미래를 경험할 수 없으며 현재에서만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게스탈트 상담은 형태주의 상담은 이 과거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여덟 번째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인간에 대한 다섯 가지 가정을 살펴보면은 자,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인간은 자신의 현재 욕구에 따라 게슈탈트를 완성한다는 것이죠. 이 게슈탈트라는 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욕구를 알아차려서
알아차린 상태에서 그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인간의 행동은 그것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전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그 하나를 짐승들에게 뭐 하나를 알려주면은 하나를 안다는 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반대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를 알면 하나를 아냐 하는 것이죠. 하나를 알면은 열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나를 알려주면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인지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인간의 행동은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간은 정경과 배경의 원리에 따라 세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 정경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고 배경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앞에 펼쳐졌던 것이 이제는 아무런 생각을 안 하면은 배경으로 물러가고 또 다른 정경이 생기고 하는 정경과 배경의 원리를 세상에 따라서 세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형태주의의 성격 이론을 보면은 이 성격과 성격 발달 측면에서 자, 인간은 이 성격을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아, 자아상, 존재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개인의 지각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 성격 발달은 이 형태주의는 환경을 떠나서 인간을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듯이 이런 개인이 지각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성격은. 그래서 이 성격 발달은 이 창조적 적응에 의해 야기되는 끊임없는 실현이고 또 환경에 의존하는 개인이 자기에게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 상태가 성숙한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 발달의 단계는 이 성격은 사회적 단계, 정신 신체적 단계, 영적 단계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단계는 상호작용하고 의존해야 하는 단계고 정신 신체적 단계는 이 아이는 자아와 자아상을 발달시키고 또 영적 단계는 우리가 거의 이루지 못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이런 감각적 감각의 각성에서 초감각적 감각으로 이동하는 시기이며 충분히 기능하는 자아를 발달시킴으로써 이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형태주의 상담은 개인이 발달 초기에서의 문제들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정신 분석적 상담과 유사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대한 주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Here and now, 여기 지금인데 이 형태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제는 현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형태주의에서 과거나 미래를 얘기한다고 하는 무조건 틀린 얘기죠. 가장 중요한 시제는 현재고 그래서 펄스는 이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힘은 바로 현재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라는 명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형태주의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담자는 이 과거를 지금 다시 재현함으로써 이 과거의 현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끌고 와서 현재에서 재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상 속에서 거기 머무르세요라고 제시를 하여 과거에 경험했던 감정들을 재생시키고 재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런 성숙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자, 게슈탈트는 전체 형태, 모습을 뜻하는 독일어인데요. 개인에 의해 지각된 자신의 행동 동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어떤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해서 지각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일부분밖에 의식하지 못하며 이 전체로서의 자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정경과의 배경인데, 형성한다는 말은 어느 순간에 가장 중요한 욕구나 감정을 이런 전경으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을 의미하죠. 또 개체가 대상을 인식할 때 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지각의 중심 부분부터 떠오르지만 나머지 부분은 배경으로 보내버립니다. 자, 한 여인을 한번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한 여인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마귀 할멈은 잘 안 보이고 또 배경으로 보내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귀 할멈을 보고 있으면은 예쁜 소녀는 또 배경으로 보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경과의 배경이 바로 이런 얘기죠. 자, 오른쪽으로 보면은 자,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젊은 노부모가 마주 보는 거라고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조그만 그 기타 치고 모자 쓰고 남녀를 못 볼 수가 있죠. 또 요 귀에도 또 어떤 사람이 있고 이와 같이 어떤 내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일단 중심 부분으로 떠올리는 것이 이제 전경이고, 나머지는 이제는 그 배경으로 보내지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미해결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 미해결 과제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이 미해결 과제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미해결 과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게슈탈트 형성을 좀 방해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해결 과제는 완결되지 못했거나 해소되지 않는 게슈탈트 혹은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해결 과제는 계속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정경으로 떠오르려 하므로 정경과 배경의 자연스러운 교체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명백한 정경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죠. 현재 우리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미해결 과제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 미해결 과제가 있는지. 예, 다섯 번째는 이제 힙인데요. 미해결 과제나 상황에 연관된 이 불안정한 정서의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 대처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행동주의에서 연합주의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이제 파블로가 개 실험을 한 건데, 마치 파블로의 개처럼 인간 또한 하나의 현상이 있으면은 이것을 그대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A라는 자극이 있으면 A라고 인식하게 되고, A와 B라는 자극이 있으면 인간은 그대로 A와 B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파블로 연합주의에 대한 비판은 인간의 인식 분야를 마치 짐승이나 기계와 같은 특성으로 보는 입장을 비판을 하면서 요 형태주의 상담에서도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것은 인간은 어떠한 대상을 인지할 때 단순히 그 대상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상과 그 주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A와 B라는 존재가 있으면 단순히 A와 B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는 물론이와 둘의 관계, 기타 자신의 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를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사실 게슈탈트 상담에서 이 알아차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개체가 자신의 유기체, 욕구나 감정을 제각한 다음에 이 게슈탈트를 형성해서 이 정경으로 떠올리는 행위가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떠오른 게슈탈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
즉 에너지를 동원하여 실제로 환경과 만나는 행위는 바로 접촉인 것이죠. 그래서 알아차림과 접촉,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게스탈트 상담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미해결 과제만 남는 것이죠. 접촉을 시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관심 분야에서 없어졌던 이 배경에서부터 내가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각적으로 알아차려서 여기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떠오르는 것은 이제 알아차림인데,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어떤 형태로서 떠오르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을 해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고, 마감을 하면은 이 한 주기가 끝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알아차림 접촉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자기 주변이나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이런 환경과 타인 및 자신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다. 그래서 어떤 햄버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햄버거를 사 먹으러 햄버거 가게로 가겠죠. 그래서 그 햄버거를 행동을 시도해서 접촉을 해서 그 햄버거를 먹게 되면 이제 마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과 이 감각적인 것 혹은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게스탈트 상담에서는 인간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만, 즉 사람들, 상황, 자연 등과의 어떤 직접 접촉을 통해서만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자신의 어떤 감각 등을 총동원해서 내가 지금 자신의 게스탈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2분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게스탈트를 알아차렸습니까?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으면은 예,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자신이 요구하는 또 원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형성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게스탈트인데, 그 게스탈트를 우리는 그 행동에서 접촉하지 못하게 되면은 미완성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으면은 그것은 또 다른 배경에서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림을 계속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접촉인데요. 그 접촉을 해야 이 게스탈트의 미해결 과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접촉은 생명을 위한 생명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게스탈트 상담에서 접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촉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고 순간에서 순간으로 흘러가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개별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이런 환경이나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막 하는데 앞에서 전혀 딴짓을 하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옆에 가서 이제는 그걸 인식을 하게 되면 옆에 가서 자 이제 딴 거 하지 말고 강의에 집중 좀 해보지 라고 시도하는 것이죠. 또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가 멍하니 딴 생각을 하면서 나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을 때 내 말 좀 들어봐, 나 좀 봐줘 라는 이 접촉을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부적응 행동인데요. 이 부적응 행동 영역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 각성의 결여가 되는 것이죠. 이 각성의 결여는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자기가 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상에 따라 행동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나는 이러고 있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그것을 원하는 것을 게스트할때 형성해서 그것을 이제 접촉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단계를 계속 가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이런 자아상에 따라 행동하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을 우리는 부적응 행동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책임의 결여인데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대신에 이 외부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졌을 때 이러한 부적응 행동이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환경과 접촉을 상실했을 때 의축은 개인의 경계가 너무 경직되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어떠한 투입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긴장과 자폐증 이런 분들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투입도 허용되지 않아서 굉장히 의축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환경과 접촉 상실이라고 합니다. 또 형태의 미완성 또는 미해결의 일, 이런 충족되지 못한 욕구, 우리는 너무 많은 이런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알아차림을 통해서 모두 다 해결을 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표현되지 못한 감정, 또 개인에게 중요한 미완성의 대인관계 상황과 관계, 예를 들어서 원한이 있다든지 뭐 선입견, 또 강박적 행동, 또 조심, 자기 파괴적 행동 등에 매여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형태의 미완성 또는 미해결의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원한적인 것은 참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욕구의 부인,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욕구, 분노, 공격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버리는 것을 욕구의 부인이라 하고, 이 양극화는 그 분열의 또 다른 형태를 말하는데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양극화가 다 있다고 합니다. 강함이 있으면 약함이 있고, 남성다움이 있으면 여성다움이 있고, 능력과 무능력의 연속성의 어느 한쪽 극단에만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양극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강함이 있으면 약함도 있고, 약함이 있으면 강함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 한쪽으로만 강한 것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한 것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극단에만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양극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기 고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적극성과 수동성, 뭐 안정과 불안전, 자신감과 수치심,
지성과 감성, 너그럼과 인색함, 염려와 걱정 없음. 막 염려를 하면서도 걱정하지 말라, 염려를 하면 계속 이런 어떤 서로 양극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기 고문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자기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문 게임은 우리의 인격이 승자와 패자로 양분되어 싸우고 서로를 통제하면서 이런 결말이 없는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서로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둘 다 참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자기 고문 게임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시간은 그 펄스의 형태주의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